북한이 대단히 이제 레토릭과 미사일 발사를 만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간의 전반적인 보면 군사적으로 대단히 안정 모드였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지금 김정은의 모든 생각은 금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북 관계 얘기인데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뭐가 시작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한테 아예 관심 없고 제발 따로 살자 뭐 이러다가 비난을 하는 거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재명 정부는 정말 과거와는 다른가.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땐 결정적인 요인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싫은 소리도 하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미국이 하라 그런 얘기는 넘어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나 그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 약속이 됐는데 그걸 문 대통령이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게 제일 큰 관건일 겁니다. 내가 김정은하고 약속하면 나는 미국이 막아도 지키겠다. 이게 된다면은 만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거는 쉽게 우리 대통령이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분위기는 아주 우리랑 아주 사갈시라 그러잖아요. 아유 지겨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은 낮았고 그리고 진인사 대청명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코지하지 않겠다. 또 뭐 서로 존중하자, 흡수통일 안 하겠다. 그게 3대 원칙이다. 막 이렇게 하고 유엔에 가서도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보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그 금년 봄이 아니더라도 여름 지나서 남북 간에도 뭐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북한이 대단히 이제 레토릭과 미사일 발사를 만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간의 전반적인 보면 군사적으로 대단히 안정 모드였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지금 김정은의 모든 생각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가 있죠. 공병부대가 얼마 전까지 지뢰해제했죠. 앞으로 향후 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간 재건 복구 업무를 북한군이 들어가서 이제 다 인프라를 깔아준다. 맞아요. 그러면 북한의 재래식 무력을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빼내가야 되는데 빼내가려면 김정은으로서는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이러면 북한군을 빼내갈 수 없거든요.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 말은 크게 떠들지만은 그렇게 큰 군사적 도발은 이제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김정은이가 공장 다니고 뭐 다니는 거 다 보면 뭘 하나 만들어도 다 러시아가 요구해 주는 걸 지금 대량 생산 만들어서 즉시 보내서 현찰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물 들어올 때 넣어줬는다고 지금 이거 돈이 생길 때 어떡하나 이걸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뭘 좀 내가 생길까 여기에 관심이 지금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이제 미북 정상회담도 보일 겁니다. 약간씩 서로 전망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미북 간에 만날 요인도 있고 지금 김정은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그 분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미북 간에 뭐가 시작되어야 남북관계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 정도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외교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12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4만 3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월 4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며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서 외교 연관어를 살펴보면 정부, 안보, 미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외교 안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안보 포럼을 열고 외교 전략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의 핵심 의제를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포럼에서는 국가안보 전략의 대전제로 도발 없는 억제와 준경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이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이른바 돈로주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력 증강 요구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2026년 올 한 해 외교 안보 남북 관계까지 쭉 전망해봤는데 혹시 오늘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김 박사님?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년 4월 달에 아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다음 달 되면은 북한에서 제9차 당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당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 규약입니다. 그래서 당 규약이 얼마만큼 이것이 제도화돼서 녹아 들어가느냐. 만일에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완전히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녹아 들어가서 당 규약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유화적으로 표현이 돼서 가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적대적 두 국가라도 국가 대 국가의 원수 회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만나면서 국가로 아직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양국 정상회담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양국 정상회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내부의 문제가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국가론에 대한 문제는 북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약간 허세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만 전후 세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예, 교류를 예.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통일이 왜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내가 통일에 대해 내 세금을 내야 돼, 내 복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구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이국가론을 비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통일해야 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응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또 이해해야 됩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 주민들이 좀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두 국가론에 대해서. 그 북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 국호를 정식으로 공식 불러준 거는 김정은, 김여정 이런 공식 언론 출판물에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북한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미사일 공장에 갔습니다. 가서 그 공장 시찰하는데 그 뒤에 이제 구호가 붙어요. 노동자들이 보는 구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리자. 그 미사일 공장에 그 구호를 그렇게 써보시니까 내 구호를 보면서 아 이제는 하부말단 노동자들이 보는 구호에도 다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리자 이렇게 구호를 붙였구나.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두 개의 국가론을 완전히 다 고착화 시킨. 북한 주민들은 그것도 헷갈려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구호를 공장에다 그렇게 붙였다는 건 이제 북한 주민들도 옛날에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다 네. 대한민국으로 부르라 이거죠. 이게 참 이해 못하는 게 우리를 비하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국이라 그러면 될 텐데 한국에다 한자를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지 큰 대자에다가 한국 그건 민주 큰 민주 한국 나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건데 비아냥거리려고 대한민국이라고 써서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언어 감각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아주 딴 얘기인데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마두로를 트럼프가 체포를 해가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적인 대결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은 거의 손을 안 보고 있거든요. 손 못 댔죠. 손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얼핏 얘기 나왔지만 19세기처럼 세력권 외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유럽은 너네가 다스려라. 근데 지금 중국한테는 다행히 안 그러고 있지만 만약에 4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아유 그래 동아시아 뭐 한반도 정도는 너네 영향권으로 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 미국은 나토의 맹주로서 한 채의 땅도 러시아가 땅을 못 넓히게 한다라고 철통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우크라이나 다 줘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념의 교회 시대는 전혀 아니다. 그다음에 미국한테 너무 기대야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따라서 자각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다변화를 하고 다원화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예. 지금 야당에서는 너무 지금 아직도 이념의 교 뭐 왜 정상회담 했는데 왜 합의문이 없냐. 아,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정말 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는 예.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왜 국익을 여러한 거 챙겨오지 왜 못 챙겼냐 이렇게 비판을 해줘요. 그런데 그 한국의 국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또 경제적 그 변수도 많아서 아마 중국한테 한반도 정도는 니네가 해라 못할 거예요. 아, 당연히 못.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 또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대만도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홍 박사도 논리적 가능성만 얘기한 거지 현실적 가능성은 없는 건 그렇죠. 아니죠. 자, 마무리 짓고요. 우리 정 회장님부터 한 30초 가량 짧게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위 이제 외교의 정상화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를 다 정상화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다행히 이 모든 것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한미 관계인데 한미 관계를 가장 걱정했었는데 한미 관계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될 수 있었고 한일 관계도 걱정할 게 없다. 아마도 잘 되는 집은 뭐든지 잘 된다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박사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관된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화해 정책을 이제 추진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핵무력 정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현희 박사님. 네. 이번 마두로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은 굳건히 가져가되 너무 기댈 필요가 없고요. 전자권 전환이 오늘 한마디도 안 나는데 금년에 전자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를 넘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가져가면서 대북 관계는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창의적인 방안. 그러면서도 무역에서는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태영호 전 의원. 네. 그 대북 정책에서 지금 그 좀 현실성 있고 좀 창의적인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좀 가능한데 이제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고 한미 관계가 저는 가장 중심인데 지난해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룩한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저는 핵 추진 잠수함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면 미국과의 될수록 갈등 요소가 있는 거는 뭐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의 큰 산을 넘어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멤버십에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면 아래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편하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